2025년 6월 한국 세상이 대선을 말할 때 대승려 허운 대사는 다른 경고를 남겼습니다. 역대 어느 예언서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허운 대사의 숨겨진 금서. 그 안에는 6월 한반도에서 벌어질 거대한 시험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뽑히는 것만이 진짜 끝일까요? 허운 대사는 말했습니다. 6월의 선택 이후 하늘은 한국을 시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한국의 운명 전체를 뒤흔들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오늘도 미스터리 탐구소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허운 대사.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한민국 마지막 대승려라 불렀지만 그의 존재는 단순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와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언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이들도 있었고 지나치게 부풀려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비웃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허운 대사의 이름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허운 대사가 입적을 앞두고 남긴 두 권의 금서에 대해. 그 금서는 세상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의 예언만이 소문처럼 떠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6년 중국의 외딴 사찰에서 그 금서 중 한 권이 발견됐습니다. 무너진 벽돌 뒤에서 낡은 나무 함지박 안에 잠들어 있던 그 책은 마치 잊혀진 비밀이 스스로 눈을 뜬 듯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책장을 펼치는 순간 사찰 안은 숨조차 멈춘 듯 정적에 잠겼고 오래된 종이 위에 글자들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천천히 그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언을 읽는 자여, 이미 시작된 첫 번째 징조를 놓치지 말라. 금서 안에는 한반도의 미래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을사년, 선택 이후 하늘이 움직이고 국운이 뒤바뀔 것이다. 구체적인 연도나 인물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서의 흐름 속에서는 선택이라는 단어와 그 뒤를 따르는 혼란과 깃발의 상징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것이 놀랍게도 겹쳐진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 속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택 이후 수많은 깃발들이 나부칠 것이나 진짜 깃발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허운 대사가 남긴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보는 정치적 구호와 권력 다툼, 그리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깃발이 많을수록 진짜 힘은 더욱 깊숙이 숨어든다는 그의 경고는 지금도 여전히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신문, 방송, 여론조사.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들은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허운 대사의 말처럼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만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허운 대사는 이 시험이 국가의 운명을 넘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조용히 시작될 것이라 남겼습니다. 그는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시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며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시험이 어떻게 전개될지 단계까지 남겼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이미 나타났다고 금서는 기록합니다. 책 속의 구절은 구체적인 날짜나 사건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흐름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혼란한 정치 상황, 들끓는 민심, 갈라진 백성들이 첫 번째 징조와 닮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운 대사는 시험의 시기가 다가오면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징조가 차례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징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허운 대사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도 남겼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눈을 크게 떠라.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을 봐야 한다. 그가 말한 이 시험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영혼의 시험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꿈틀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허운 대사의 경고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해석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허운 대사가 금서의 마지막 장에서 남긴 경고는 그 어떤 예언보다도 무겁고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에게 더 무거운 두 번째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 두 번째 심판. 그것이 어떤 시험이며 왜 하늘은 한국을 주목하는지, 그리고 그 심판이 이미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징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 속에서 밝혀보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예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의 마지막 시험일지도 모르니까요. 허운 대사가 금서 속에서 가장 무겁게 남긴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도자를 선택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하늘이 백성들을 선택하고 있다.
그 구절은 마치 깊은 동굴 속 메아리처럼 지금 우리 앞에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역사의 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허운 대사의 금서는 그 믿음을 뒤흔듭니다. 그가 남긴 흐름을 보면 선택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그날 이후에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금서의 또 다른 구절.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실패할 것이다. 진정한 시험은 각자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누군가가 나타나 모든 혼란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며 어쩌면 스스로를 구원할 힘마저 포기해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허운 대사는 그것이 이미 시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대선이 끝이 아니라 인류적 시험의 시작이다. 오늘 수많은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휩쓸리고 누가 이길지 예측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허운 대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깃발이 나부낄 때 백성들은 깃발만 보고 바람의 방향은 보지 못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깃발들이 광장에서 나부끼고 사람들은 그 깃발의 색과 무늬에 열광하지만 정작 그 깃발을 뒤흔드는 바람의 방향을 읽으려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허운 대사가 남긴 경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투표율은 떨어지고 세대 갈등은 깊어지고 심지어 가족 식탁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금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허운 대사가 말한 정치의 공백이 바로 이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비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남겼습니다. 보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로 나뉘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구절의 이면에는 하늘이 숨겨둔 작은 문도 있었습니다. 허운 대사는 남겼습니다. 하늘은 준비된 자만을 구할 것이다. 그는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깨어난 자가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신 당신이야말로 이미 깨어나려는 준비된 자일지도 모릅니다. 허운 대사는 금서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늘은 가장 무거운 시험을 가장 작은 자에게 맡긴다. 동방의 작은 땅, 작은 사람들. 그러나 가장 큰 깃발을 가장 작은 땅에서 높이 든다. 그렇습니다. 하늘은 이미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깃발만 보지만 깨어난 자들은 바람의 방향을 읽습니다. 하늘의 시험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가 마지막에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자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서운 것은 보이는 자들조차 자신이 보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미 그 경계를 나누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후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가장 섬뜩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역할은 선택한 후에 시작된다. 선택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매일, 매 순간 새로운 시험이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허운 대사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선택의 시험에 실패한 이들은 그해 겨울 가장 먼저 삶의 균열을 마주할 것이다. 경제, 건강, 인간관계. 그 시험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불길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평범한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균열을 일으키고 가장 믿었던 이웃이 낯선 얼굴로 돌아보는 그날을.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모여 전체의 운명이 된다. 그리고 전체의 운명은 다시 각자에게 돌아온다. 그 시험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의 운명,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까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SNS에서 무엇을 공유하는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며 어떤 정보를 믿고 받아들이는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시험의 일부입니다. 허운 대사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시험의 결과는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거리에서 사람들은 찢어진 깃발들 사이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 균열이 퍼지고 마치 오래된 얼음이 깨지듯 삶의 균열이 눈앞에서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허운 대사는 금서의 다음 장에서 더 깊고도 섬뜩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시험 그 너머, 하늘이 왜 이 작은 한반도의 시선을 고정시켰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왜 한국인가? 금서는 그 답을 단 한 줄로 남겼습니다. 작은 땅에서 불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불은 세상을 태운다. 그 불이 무엇인지, 왜 그 불이 한반도에서 시작된다고 했는지, 그 진실은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운 대사의 금서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조용히 우리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왜 한국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글 속의 문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내려앉은 하늘의 질문이었습니다. 허운 대사의 금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을사년, 하늘의 별자리는 뒤바뀌고 세계의 시계는 동방의 작은 땅에서 다시 시작된다. 그 구절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시계가 멈추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늘의 새로운 각성의 해였던 것입니다. 을사년. 사람들은 그 해를 비극과 몰락의 해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허운 대사의 금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남겼습니다. 그 해는 하늘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이 작은 땅 한반도에서 세계의 중심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동양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피로 물든 삼국의 땅, 한반도는 언제나 피와 불로 세계의 질서를 흔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고대 점성술 속 붉은 용이 깨어나는 땅.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서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붉은 봉화가 다시 타오르리라고 했고, 성경의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열기 위하여 큰 강이 마를 것이다라며 동방의 작은 땅을 심판과 구원의 무대로 남겼습니다. 중동의 고대 예언서 알무크디르에서는 하늘의 심판이 동방에 해 뜨는 땅에 먼저 내릴 것이며 그 땅의 깃발이 찢어진 뒤 세계의 질서가 새로 쓴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기록 속에서 모두 하나같이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더 이상 상상 속의 바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핵 위협이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있고 러시아는 에너지 전쟁으로 우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의 고삐를 움켜쥐고 있으며 일본은 무장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TV 속 평화로운 뉴스를 보며 내일이 오늘과 다르지 않다고 착각하지만 허운 대사는 말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바람은 깃발보다 먼저 흔들린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권력은 이미 이 작은 땅에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운 대사는 희망의 구절도 남겼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가장 작은 불씨에서 다시 시작된다. 여러분, 그 불씨는 이 작은 땅 한반도에서 다시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지키는 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예언과 기록들이 이 작은 땅에 시선을 고정했을까요? 허운 대사의 금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의 이름은 작지만 이 땅이 흔들리면 세계가 흔들린다. 세계의 심장은 동방에 있고 그 피는 한반도에서 흐른다. 작은 땅, 작은 민족. 그러나 그 땅이 일으킨 파동은 인류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반도의 좁은 산맥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대륙을 넘어 먼 바다를 넘어 세계의 권력 중심까지 흔드는 모습을 허운 대사는 금서에서 그 바람을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라 남겼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이의 숨통을 조여오는 힘, 그리고 그 힘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작은 땅 한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허운 대사는 경고와 함께 희망의 문도 열어두었습니다. 모든 길이 닫힐 때 동방의 작은 땅에서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무겁고 절망적인 시험의 이야기 속에서 희망의 빛이 꺼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허운 대사의 금서는 그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자격은 바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다고. 동서양의 오래된 예언서들은 하나같이 이 작은 땅에서 세계의 질서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해왔습니다. 하늘의 시험은 이 작은 땅의 마지막 열쇠를 맡긴 것입니다. 지금 이 작은 땅이 불안과 혼란에 빠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혼란의 심장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불씨는 이미 움트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 질서의 중심을 워싱턴, 모스크바, 북경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허운 대사의 금서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세상의 심장은 북서쪽이 아니라 동방의 가장자리에 있다. 그리고 그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날, 세계는 가장 먼저 이 작은 땅의 움직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운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열쇠.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허운 대사는 금서 속에서 남겼습니다. 동방의 빛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어둠을 밀어낸다. 그 빛이 바로 이 작은 땅 한반도에서 타오를 것이라는 경고. 그것은 멸망의 불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새벽. 새로운 세계를 다시 깨우는 빛, 그리고 그 빛을 밝혀낼 자격은 두려움을 견디고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을 지켜낸 자들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늘은 언제나 희망과 함께 더 무겁고 차가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허락한 마지막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그 시간은 두 번째 절망이 될 것입니다. 희망을 붙잡은 자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되겠지만 외면한 자는 더 깊은 어둠의 계곡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세계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시험은 지금부터 더 빠르고 더 거세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허운 대사는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세상의 시계가 동방에서 다시 움직이는 그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무력해질 것이다. 그날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것입니까? 밝혀진 금서의 경고. 세상의 시계가 동방에서 다시 움직이는 그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무력해질 것이다. 그 구절은 더 이상 예언 속 글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앞에서 차갑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운 대사가 금서에서 반복한 그 구절. 6월 이후. 바로 그 흐름이 이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서는 구체적인 연도나 날짜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이 움직이는 시기,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시기라는 상징적 흐름만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세상 속에 대입해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현실과 겹쳐지고 있습니다. 허운 대사는 말했습니다. 지도자가 뽑힐 때 백성들은 축제를 벌이지만 진짜 권력은 움직이지 않는다. 백성들은 지도자의 이름을 외치고 광장에 모여 승리를 환호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늘의 시계는 또 다른 방향으로 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깃발을 보며 안심하지만 그 깃발 뒤에서 바람의 방향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정책, 중국의 경제 압박, 러시아의 에너지 카드, 일본의 재무장. 겉으로는 평화의 대화가 오가는 듯 보이지만 그 물밑에서는 이미 전쟁보다 더 무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는 지도자를 뽑았다고 안도하고 있지만 국경의 바람은 이미 차갑고 무겁게 우리의 숨통을 죄고 있는 것입니다. 허운 대사는 남겼습니다. 하늘은 준비된 자만을 구할 것이다.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준비된 자입니다. 6월 이후. 그것은 단순히 정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뽑힌 순간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고 허운 대사는 남겼습니다. 백성들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늘의 시험은 더욱 빠르고 무섭게 일상을 깨고 우리 앞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경제는 이미 균열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의 붕괴, 원자재 가격 폭등, 금융시장의 불안정. 사람들은 여전히 TV 속 뉴스만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만 그때조차도 허운 대사가 말한 숨겨진 깃발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의 삶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이제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계가 움직이는 그날 그 핵이 어디를 향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통일이라는 환상 뒤에 숨겨진 더 무서운 내부 분열과 혼돈. 허운 대사는 금서에서 이 순간을 내부의 깃발이 찢어질 때라 표현했습니다. 중동의 전선에서는 이미 전쟁의 그림자가 한국을 향해 길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쟁, 식량 위기, 원유 패권. 모든 것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은 허운 대사가 남긴 6월 이후의 시나리오와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허운 대사는 금서 속에서 남겼습니다. 백성들은 눈앞의 깃발만 보지만 하늘의 시계는 이미 그 깃발을 넘어 움직인다. 한반도는 작은 땅이지만 역사를 뒤흔들 힘을 가졌던 땅. 혼돈 속에서도 늘 살아남았던 땅. 하늘은 이 땅의 마지막 시험의 무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허운 대사는 금서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바람은 깃발을 넘어선다. 깃발은 바람을 넘을 수 없다. 그날 깃발이 찢어질 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날, 그 순간, 세계의 시계는 다시 한국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운 대사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구체적인 단계와 방법까지 분명히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해답은 이제 다음에서 밝혀집니다. 허운 대사의 금서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은 하늘의 몫이 아니다. 선택은 그 땅에 살아 숨쉬는 자들의 몫이다. 그 구절은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던져진 하늘의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시간, 숨이 막힐 듯한 불안과 혼돈 속에서 이 금서의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끊임없는 경고, 무력감,
시험, 그리고 찢겨지는 깃발과 바람의 방향을 읽지 못한 자들의 절망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허운 대사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작은 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되는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허운 대사는 금서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결국 모든 시험은 밖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내부에서 시작된다. 세상의 시계가 한반도에서 다시 움직이는 그날, 그 움직임은 하늘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움직임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결단, 우리 안의 깨어남. 허운 대사의 금서는 시험과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선택의 본질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을 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어나 하늘의 뜻을 읽고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허운 대사는 남겼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 자신의 마음을 바꾸라. 그 마음이 깨어나는 그날, 세계도 깨어난다. 지금 이 작은 땅,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듯 보이는 이 작은 한반도에서 하늘의 시험은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우리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맡기고 국가에게 맡기고 신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시험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은 국민의 선택에서, 공동체의 운명은 개인의 선택에서, 그리고 그 개인의 선택은 마음속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허운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 작은 결단이 어둠 속에서도 불을 밝히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길을 연다.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은 두려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라 불안해도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바로 우리 스스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이 땅의 희망도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문은 스스로 닫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난다면 그 문은 세계를 향해 열릴 것입니다. 허운 대사는 마지막 경고와 함께 우리에게 이 땅의 사명을 남겼습니다. 동방의 불은 작은 촛불에서 시작되어 어둠을 밀어낸다. 그 촛불을 지키는 자, 그것이 준비된 자다. 이 작은 땅, 이 작은 사람들, 그 작은 결단과 선택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 그것이 바로 하늘이 이 땅에 남긴 최후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을사년, 그날이 오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모든 이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은 준비된 자에게만 열릴 것입니다. 그날 그 문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깃발이 찢어지고 세상이 흔들릴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 빛을 품고 있을까요? 하늘은 지금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허운 대사의 금서 속 숨겨진 경고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2025년 을사년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6월의 선택이 가져올 하늘의 시험, 그리고 세계의 시계가 한반도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은 준비된 자에게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만의 해석이 떠오르셨나요? 여러분이 느낀 불안, 혹은 첫 번째 징조라고 생각되는 현상들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가 이 채널을 그리고 이 시대의 작은 불씨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우리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허운 대사가 남긴 두 번째 징조, 그리고 세 번째 징조의 구체적 흐름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까지. 그날 깃발이 찢어질 때, 그날 함성이 멈출 때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것입니까? 하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